세 가지를 미리 하고 또 한꺼번에 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그 다음에 감세정책 기조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차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데 그게 터널로 들어갈 거냐 말까 경기 대응에 대한 방법이 있냐 이 추경 관련해서 한번 1차관님이 좀 말씀해 줄 필요가 있고 기재부 분할 입장이 뭐냐 1차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부 나라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수년 동안에 기재부가 무능하고 불통이었고 오만했다. 그런 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 동의할 거냐 별개로 그런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재부는 정치하는가? 기재부가 정치 집단인가? 윤석열 정부와 특수부랑 이 모피아가 함께하는 연합정권인가? 묻는 겁니다. 모피아가 정치하는가? 지금 뭐 몇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김대기 전 비서실장, 추경호, 그 다음에 최상목 이런 분들이 기재부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현 정부의 한 축을 이루면서 책임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이후 제대로 했냐 또는 그 전에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잘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제팀은 전반적으로 무능하고 불통했다. 그 비판을 저는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간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 나라 국간 무너지고 있다는 게 2021년 국세 수입이 약 340 몇 조인데 작년 336조가 나왔잖아요. 절대치가 줄어든 것에서 반성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적자성 채무를 보니까 21년 대비 24년 기록의 차이가 217.9조가 늘었어요. 적자성 채무가. 돌려막기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했지만 감세정책으로 한 100조 이상 감세하고 적자성 이래 들었어요. 이 이유와 해명과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권 전성한다는 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반성할 거냐? 감세정책 바꾸자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 보기에. 그러면 감세를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고 했는데 경제 잘했냐? 23년 1.4%, 작년 2%,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1%대 이런데 실제 경제를 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동안 23년도 내내 추경 없다면서 적극적 재정 안 했고 작년도 대응한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내란 일으키고 나서는 그 더 큰 수렁에 빠졌고 그런데 내란 대응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데 계속 불통이었지 않습니까? 뭘 국회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는 건데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가 알아서 다 결정하면 되는 거냐 민족 통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냐 그런 생각 자체도 없는 거냐 그런 기재부 관료들을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문제제기할 거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추경 문제 관련된 전에 F4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12.3 내란 이후에 이창용 총리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빨리 해소해달라. 그 다음에 경제가 독립되게 자율적으로 해서 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했고 독립되게 판단하도록 최대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들은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거부권 행사, 그 다음 상설특검 거부, 내란 특검 거부 다 기재부 출신의 한덕수, 최상목 그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범석 단장님 그 실제 권한대행 보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내란 관련돼서 유연적 행태에 대해서 실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덕수 간복이 대선을 뭐 프로젝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 맞춰서 추경하고 이미 이창용 총리가 추경을 진작부터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1월부터 합시다. 15조든 20조든. 그런데 기재부 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라는 정치 세력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 출신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재부 출신들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세간의 말장난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현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지난 2년 반, 3년 동안에 실제 경제 성장률도 꽝이고 그 다음에 나라 국간도 무너졌고 그리고 불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해법도 없으니까 저는 기재부 분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분할할 때 됐어요. 돌려막기 계속 하면서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한다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없잖아요. 이러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의 비판을 드려야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 감세 정책, 적자성 채무에 대한 반성. 두 번째로 도대체 경제 살릴 대안이 있느냐. 1차관님. 기재 분할 왜 반대하느냐.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세 정책을 저희가 했니 안 했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제 감세를 떠나서 저희 일단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통렬한 좀 비판과 한번 해봤던 경험으로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대략 지금까지 보면은 잘 나오면 평균적으로 한 19%, 저희 한 10년간 보면 한 18%대 정도였고, 아마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아서 한 17.7%, 감세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0.7% 정도는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희가 잘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21년, 22년도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조세 부담량 2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경제를 잘못 운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제 조세 부담률 2%면은 세수로 보면 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0조 이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경제를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걷었어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였습니다만, 좀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번 저희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지난 정부에 쌓였던 이제 과도한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일정 부분 저희 금융성 채무가 좀 줄어들고 적자성 채무가 늘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경제를 잘 운영해서 세수를 더 늘리고 했었으면은 그 부분이 저희가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한 3년 차까지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을 좀 극복을 하고, 다음에 이제 좀 경제를 업턴을 좀 시켜보려고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달성을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릴 대안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양당에서 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지금까지 정책을 이끌어왔던 입장에서, 기재부 입장에서 그 부분 다시 송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부는 아까 말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이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기재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발표 시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1월 달에 발표했던 2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은 1월 초부터 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저희가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2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고, 3월 30일 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점상 어떤 특정 이벤트하고 연계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자성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3년, 24년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다 보니까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저희가 가용재원을 활용을 하지 않고 세입 경정을 해서 100% 국채 발행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은 적자성 채무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22년 말 기준으로 저희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45.9%인데요. 저희 추경안 기준으로 48.4%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2.5%포인트 늘었는데요.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국가 채무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세 정책이 틀렸고 감세 100조, 그다음 적자 채무 증가 200조, 그 점에 대해서 해법이 틀렸다. 감세 정책 바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고 21년, 22년 같이 초과세수가 날 때는 그 돈을 딴 데 쓸 게 아니고 그러면은 국가 빚을 갚는데 100% 쓰게 하는 그런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 분할에 대해서 아까 왜 반대하십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반대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 별로
그 생각하시는 제안하시는 안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현재 저희 저도 이제 처음에 출발을 재무부에서 했고 뭐 출발하자마자 재무부 재경원이 합쳤던 시절 예산처로도 가서 여러 이제 조직 개편을 겪어봤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지켜봤었을 때 현재 기재부 조직이 아까 말한 매크로하고의 연계, 금융정책과의 연계, 예산과 세제 연계 부분에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면 대통령도 바꾸고 국정도 다 바꾸는데 기재부는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책임을 말로 주겠다는 겁니다. 오기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제를 전체를 끌고 나가다 보면은 총괄 기능을 어디선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다른 파트하고 달리 경제는 어디에서 이걸 컨트롤하느냐, 전체를 총괄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본의 아니게 여러 부처 또는 여러 기관, 단체, 지방 거기에서 모든 소요들이 전부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쪽으로 와도 욕먹고 저쪽으로 와도 욕먹고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또 그럴 겁니다. 아마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1000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밤새워 고민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 누구보다도 아마 고민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정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니까 뭐 차관이야 뭐 직원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경제를 좀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기영 위원님의 질타도 아마 그런 뜻을 담아서 사랑의 회초리를 내리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